왕은 마지막으로 달빛 아래 칼을 비춰 보았다. 피로 얼룩진 이 칼을 이번엔 백성을 구하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휘둘러야 한다. 외적과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왕의 손에서 끝을 맺을 것이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오직 백제와 백성. 배신자가 있다면 다 베어낼 뿐이다. 그의 속삭임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 스며들자 언젠가 도성 곳곳에서 쓰려져 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섞여 커다란 서슬을 머금은 외침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칼날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남을 자신의 신세를 함부로 장담할 수 없었다. 침전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달빛은 희미하고도 차가웠다. 바깥의 성벽 너머에서는 아직도 승전의 여파를 잊지 못한 백성들이 밤늦도록 떠들썩했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 앉은 근초고왕의 분위기는 스산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마치 거대한 새장 안에서 홀로 맹수를 가둬둔 듯 왕이 지닌 분노와 고독감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맴돌았다. 왕좌는 언제나 왕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전쟁터에서 뿌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상징해 왔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다. 승전으로 얻은 자부심은 한낱 흘러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았고 그 뒤편에 도사린 은밀한 배신과 내부의 혼란이 왕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왕은 천천히 손가락을 뻗어 나무로 조각된 용 문양을 쓰다듬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나라는 이 용의 몸처럼 굽이치고 있는 듯했다. 고요를 깨뜨린 것은 태자 휘수의 걸음이었다. 문지기들을 물리치고 침전으로 들어선 휘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한껏 분노로 뜨거워진 눈동자를 숨기지 않았다. 전하, 진정과 진의를 그냥 두어선 안 됩니다. 낮은 울음 같기도 절규 같기도 한 목소리였다. 휘수는 이미 진정과 진의가 행한 악행을 죄다 목도했거나 들었을 터였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도성의 구석구석엔 관직을 사들여 마음껏 수탈을 즐기는 하급 관리들이 넘쳐났다. 휘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앞에 두고도 지금 당장 칼을 빼들지 않는 아버지가 답답했다. 근초고왕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나지막한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다. 나도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 그러나 진씨 일가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귀족 세력과 얽혀 힘을 키워왔다. 당장 베어버리면 백제 전체가 흔들릴 뿐이다. 현실이었다. 전쟁에서 막 돌아온 이 시점에 내부 숙청이 벌어지면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라가 무너질 수 있었다. 사람들의 민심은 이미 나락에 가까웠고 지방 호족들 역시 진씨 일가가 곧 왕실의 지지 기반이라는 생각을 품은 자들이 많았다. 그때 근초고왕 뒤편의 문이 살짝 열리며 막고해가 조심스레 들어섰다. 평민 출신임에도 전장에서 수십 차례 함께 피를 나눈 인물, 왕이 믿을 수 있는 적은 몇 명 안 되는 장수 중 하나였다. 전하, 급격한 숙청은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진씨 일가가 얼마나 뻗어 있는지, 어디까지 지지 세력을 구축해뒀는지 저희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막고에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태자 휘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휘수 공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왕권을 지탱하는 건 전장에서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백성의 신망과 호족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요. 진의와 진정을 지금 치면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바치는 세력도 몽땅 뒤흔들어야 합니다. 근초고왕은 그 말에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칼을 뽑아들면 피를 흘려야 다 큰일 난다. 그는 전장에서 이미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러나 외적이 아닌 내부의 간신을 상대할 땐 더더욱 신중해야 했다. 휘수야, 당장의 불길을 꺼버리고 싶겠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불길을 어찌 통제할지 고민이 더 중요하다. 한 번에 척결하면 속은 시원하겠으나 백제라는 나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 휘수는 억지로 목을대를 넘겼다. 아버지의 말이 옳음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광경을 눈앞에 그릴 때마다 울분이 치밀었다. 만약 그의 성정이 더 급했다면 이미 진정과 진의를 잡아들였을 테지만 왕에게는 나라 전체를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백성들은 이미 한계입니다. 휘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대로 두면 그들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왕은 창문 밖을 내다봤다. 뜨거운 전쟁의 기세가 스러진 뒤 대신 도성에는 탐욕과 부패의 악취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정과 진의가 뒤를 받쳐놓은 관리들은 더 노골적으로 백성들을 털어먹고 있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장수들도 한편으론 막대한 뇌물을 챙기며 관직을 사고 파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근초고왕은 여튼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맹수가 먹잇감을 오래 지켜본 뒤에야 달려드는 침착하고도 잔혹한 빛에 가까웠다. 그래서다. 백성들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진정과 진의의 사치와 횡포도 극에 달해 있을 것이다. 가장 기세등등할 때가 곧 그들의 숨통을 잡아끄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그 기세를 길러줘야 한다. 왕은 막고해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방 호족들, 특히 진씨 일가의 친인척과 혼인으로 얽힌 자들을 은밀히 파악하라. 어디서부터 힘을 거둬들이면 최소한의 소음으로 그들의 권력을 끊어낼 수 있을지 찾으라. 막고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폐하. 곧 그는 궁에서 빠져나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겉으론 도성에 평화가 감돌고 백성들은 승전 축제를 즐기는 듯했지만 그 뒤편에서 왕의 세력과 귀족들의 동향을 정확히 조사하는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었다. 며칠 뒤 도성은 어쩐지 더 화려해 보였다. 진정과 진의가 여전히 호사스러운 가마를 타고 돌아다니며 마치 자기들이 실질적인 주인인 양 행세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을 더 노골적으로 협박하며 왕이 용서해 주시는 한 우리는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관리를 매수해 얻은 허울뿐인 자귀나 자리도 점점 늘어났고 그들 주위에는 아첨꾼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이 지나친 호사와 막대한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달콤한 덫이 되고 있었다. 진정과 진의가 손대는 영역마다 막고해가 파놓은 망이 촘촘히 깔렸고 늘어나는 배신자들의 명단과 행적이 날카롭게 정리되어 왕의 손으로 전달되었다. 호족들 역시 지나친 수탈과 오만한 태도에 질려 은밀히 왕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한밤중 휘수는 잠들지 못한 채 궁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가로등처럼 세워진 횃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이리저리 출렁였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광경을 참아두고 볼 수 없는데 내가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나날이 변해가는 도성의 풍경을 보며 휘수는 아버지의 느린 처단이 정말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흐릿한 등불 밑에서 막고 해를 발견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막고 해가 귓속 말하듯 휘수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준비 중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탄압이 가혹할수록 민심은 더 왕께 향하고 호족들도 왕실에 등을 대고 싶어 할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쌓아온 진씨 일가의 권력이 한 번에 무너질 때 백제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휘수는 애써 목을 때를 넘겼다. 그렇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사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그는 막고해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직감했다. 이곳 왕실과 도성에는 보이지 않는 물결이 서서히 흘러 언젠가 큰 파도로 밀려나 진씨 일가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다음 날 밤 근초고왕은 다시 침전으로 휘수와 막고해를 불러들였다. 바깥은 소란스레 제축제를 즐기는 양 흥청망청했지만 이 안은 서슬퍼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왕은 깊게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조용히 보고를 들으니 진정과 진이가 신경질적으로 수탈을 가속하고 있더군. 자기들도 느끼는 거다. 내가 가만둘 리 없다는 걸. 피해하. 그래서인지 그들 주변에 무장한 수하와 매관매직으로 얻은 관리들이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고해가 낮게 보고했다. 왕의 눈이 번뜩였다. 좋다. 그들에게 스스로 발목을 묶게 하자. 내일은 의도적으로 관리 인사권을 일부 진씨 일가에게 일임하겠다는 방을 내겠다. 휘수가 놀란 기색으로 왕을 바라봤다. 그들을 더 살찌우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왕은 씁쓸하게 웃었다. 진정한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이 가장 기세등등할 때를 골라야 한다. 낚싯줄을 단단히 묶어놓고 미끼를 크게 물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왕의 음흉한 미끼가 떨어지자 진정과 진의는 더욱 과감하게 약탈과 인사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겉으론 근초고왕과 어느 정도 화해한 듯 보이자 이들은 곱비가 풀린 만가지처럼 날뛰었다. 백성들은 점점 숨통이 조여왔고 골목마다 비명이 터졌다. 그러나 그 비명은 점차 한 곳으로 집결하며 스멀스멀 왕의 권위로 쏠렸다. 불만이 사방에서 터져 나올수록 근초고왕은 자기 손안에 단단한 민심의 빗장을 쥘 기회를 잡아가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매일 밤 자정에 가까워지는 시각이면 늘 왕좌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앉지 않고 계단 몇 칸 위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한때 전장에서 자신을 따라 믿고 싸웠던 군사들, 서로 다른 지역의 호족들, 기나긴 역사를 이끌어온 귀족 가문들, 그리고 그들을 매일같이 착취하는 진씨 일가, 그는 이 왕자를 왜 지키는지 다시금 되뇌었다. 전쟁에서 흘린 수많은 피가 바로 이 도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백성들에게 굶주림과 공포 대신 풍요와 평화를 안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여전히 그를 움직였다. 곧 끝낼 것이다. 왕은 혼잣말처럼 힘주어 내뱉었다. 오직 자신만 들을 수 있는 굵은 음성이 왕좌의 주위를 돌았다. 진씨 일가의 발악이 심해질수록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 때가 가까웠음을 뜻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기와 방식이었다.
거대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한 번에 베어서는 안 되고 먼저 줄기를 손상시키고 뿌리를 조금씩 끊어내며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에 확실한 일격을 가해야 한다. 그 사이 백성들은 아프겠지만 그래야 더 큰 혼란이나 내전 없이 백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왕은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리고 곧 그 변명이 현실이 되리라는 것도 예감했다.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머잖아. 곧 칼을 뺄 것이오. 왕이 시선을 돌리자 휘수와 막고해가 그 옆에 나란히 서서 붉게 타오르는 횃불빛을 함께 바라봤다. 궁궐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도성의 모습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를 떠올리게 했다. 이리하여 근초 고왕은 지금 당장 진씨 일가를 도려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민심을 수습하며 은밀히 힘의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외적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내부의 적을 상대하는 싸움은 어쩌면 훨씬 더 치열하고 길어질 것이다. 밤하늘을 가르는 달빛이 살며시 구름 뒤로 숨어들자 왕은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내 칼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진정과 진해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반드시 목을 칠 것이다. 그 결심을 배경으로 궁궐 안팎에서는 축제 속에 묻힌 긴장감이 점점 뿌리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승전 기념으로 더없이 떠들썩했지만 왕과 태자, 막고해 그리고 도성 곳곳에서 불안한 한숨을 내쉬는 백성들은 안다. 곧 다가올 신중하면서도 처절한 숙청의 순간이 왕의 칼끝에서 피의 서막을 열 것임을 그 서막은 반드시 백제라는 나라의 기틀을 한층 단단하게 만들 것이었다. 도성의 깊은 밤의 정막이 내려앉았다. 둥그런 달은 먹구름에 반쯤 가려져 흐릿한 윤곽만 남았고 밤하늘의 별빛조차 숨을 죽인 듯 했다. 근초고 왕은 왕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전쟁에서 거둔 영광이 그를 따라다녔으나 지금 왕을 짓누르는 것은 더 심각한 내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의와 진정, 더는 묵과할 수 없구나. 왕은 낮게 중얼거리며 섬뜩한 결의를 눈에 담았다. 오랜 전장에서 얻은 상처보다 더 큰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진의와 진정. 그들은 왕이 자리를 비운 동안 스스로 왕이라도 된 듯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진씨일까? 즉 백제 초기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외척 세력이란 점이었다. 왕은 막고해를 불러 은밀히 명령을 내렸다. 그대를 믿겠소. 군사를 몰래 이끌고 진의와 진정을 잡아오라. 절대 분란이 일어나선 안 된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막고해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면서도 충직함이 배어 있었다. 폐하, 근위병 10명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두 역적을 잡아오겠습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밤, 복면을 쓴 막고해와 근위병 10명이 수도성의 음침한 골목을 가로질렀다. 그들의 발자국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림자만이 벽에 스멀스멀 기어갔다. 한낱 유령처럼 누구도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도시 구석을 꿰뚫으며 그들은 곧 호화로운 저택 앞에 닿았다. 이곳이 바로 진의와 자칭왕 진정이 머무는 곳이었다. 벽을 등지고 먼발치서 잠시 저택을 살핀 막고해는 손짓 한 번으로 근위병들을 흩어 배치했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뒤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시간이 없다. 지금 들어가자.
막고해는 벽을 따라 민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저택 문 앞에서 느긋이 서 있던 호위병은 알아차리기도 전에 목이 달아났다. 그 칼날은 빠르고 정확했다. 다른 근위병들도 목표를 향해 잠입했고 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막고해는 부하들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진이와 진정이 머무는 방이었다. 단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그는 날렵하게 안으로 파고들었다. 침묵에 잠긴 저택 복도에는 긴장감이 번졌다. 방 안은 아직 등불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진정이 먼저 그를 감지하고 칼을 집어 들었다. 무슨 일이냐? 누구냐?